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특히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의 경우 내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고민들 그리고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은미 총무이사님 모시고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제46대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상담을 하시면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시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어른이 될 때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꼈었던 것은 이제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팀플 같이 하다 보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의견을 좀 표현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라든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내 모습이 되게 바보스럽고 싫어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노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싫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와 같은 감정으로 그저 끌려서 어떤 따라가는 행동들을 취하다 보니까는 점차 왜 나는 이런 내 얘기조차 내 표현조차도 이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좀 더 나아가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괴감 같은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친구들이 이제 왕왕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고 또한 어떻게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지조차도 잘 몰라서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왕왕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데 무조건적으로 나의 의사와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이 어떤 효율적인 관계를 다 유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경우들도 때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굉장히 유효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때때로 이제 상담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자기 표현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롤플레이라고 하는 어떤 훈련을 저희 내담자들과 같이 함으로써 그 내담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험들이 왕왕 있으세요. 근데 이때 자칫 주의할 점으로는 내담자 분들이 어떤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할 때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표현에게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예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던 친구가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나는 오늘 점심으로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같이 그래 우리 같이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내남자 친구는 오늘 난 스파게티 별로 먹고 싶진 않고 난 떡볶이가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상담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아니야 나는 스파게티는 싫고 떡볶이 먹고 싶어 라고 만약에 이 친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그 상황에서 그 내담자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표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주변의 친구들이 그 점을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우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마도 이 내담자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수용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 사실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걸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의견이 잘 수용이 되지 못했던 환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 예로 봤을 때 갑자기 그 친구, 그 내담자가 나는 떡볶이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친구들이 만약에 그 내용을 수용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그래 그럼 넌 떡볶이 먹어 우리끼리는 스파게티 먹으러 갈게 하고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내담자 아이는 오히려 더 뻘쭘해지고 오히려 본인의 의사를 얘기한 것이 큰 상처일 수도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꼭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그 표현 자체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보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우선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어떤 생각과 의견, 욕구를 알고 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떤 의견을 잘 표현해내는 여러 사회적 기술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민감성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 의견만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는 것만은 이제 능사는 아니고요. 어떤 타이밍에, 즉 이 타이밍에 내 생각을 표현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 타이밍인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민감성도 사실 같이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개방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또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방을 해야 좀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과 의사 표현을 하게 될 경우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우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즉 어떤 역할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따르면은 각자에게는 다 주어진 역할이 있고 다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던 내담자가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내담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 표현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거나 때로는 거부당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내담자는 이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상대방의 어떤 반응과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이럴 경우 사과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때로는 자신이 표현한 의사를 철회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표현을 하느니만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 표현 행동이 실패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표현은 하였지만은 그것을 수용해 주거나 오히려 뭐 섭섭해 한다든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기는커녕 그런 어떤 문제를 더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더 안 좋은 결과로 남아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의사 표현에 너무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나의 욕구와 어떤 나의 생각을 먼저 분명히 알고 그런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진 않구나.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라고 내 욕구를 인지는 했는데 상황을 봤을 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은 대세를 따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나중에 먹지 뭐. 이러면 충분히 감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선은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 생각은 무엇인지, 어떤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지금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내 욕구를 내가 따로 하고 지금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 행동을 하자라고 선택을 행동함으로써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주체가 돼서 행동하느냐가 그 이후에 오는 내 감정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 감정 그리고 그 이면의 욕구를 알고 거기에 따라 내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어른스럽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실 치료에 따르면은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 선택을 한 이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 행동 이후에 따라오는 감정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주체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진짜 근데 남들 의견을 따라가기만 하지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 같을 경우에는 내가 왜 말을 못하지? 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그래 나는 그러면 뭘 원하지? 뭘 중요시 생각하지? 나한테 현재 지금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하는 나를 먼저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같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나의 욕구, 바램, 어떤 감정을 알아가시다 보면은 그것을 또한 내가 선택해서 표현을 하는 훈련을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충분히 내가 삶을 보다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시게 되면 그 이후에 오는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 수용하고 바라보는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힘있게 아마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또 부담감도 많이 가졌을 텐데 사실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따뜻한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